척추 기립근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승모근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에 약간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자, 골반을 중립을 만들어 주시고요. 머리카락 당겨서 등 펴주시고, 한쪽 손 가슴 앞, 한쪽 손 허리.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 흉추의 압박골절이 생기면서 척추가 조금 내려앉게 되죠.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는 척추의 모양이 골절이 되면서 이렇게 쌓여 있는 척추가 이 중간에 하나가 이렇게 짜부러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굽어져 버리는 형태를 만들게 된 건데,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땅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구분 등이 생기게 되죠.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승모근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에 약간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 후관절이 좁아졌다는 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젖혀졌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후관절이 좁아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등 근육을 트레이닝 해주면 그 부분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 주시고요. 제가 아까 앉는 방법 말씀드렸죠. 자, 골반을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 좌골결절이라고 하는 엉덩이 아래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뼈가 의자에 닿는 위치를 찾습니다. 이렇게 골반 중립 만들어 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잡아서 등을 이렇게 쭉 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억지로 이렇게 펴실 필요 없어요.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자, 억지로 펴지 마시고 이렇게 몸통이 길어지는 느낌, 이렇게 쭉 늘리는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마 고개도 이렇게 되어 계실 텐데 최대한 머리를 뒤로 이렇게 이동시켜 줍니다. 자, 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자, 이 자세만 만들어줘도 등 쪽에 약간 뻐근한 느낌이 나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쪽 손은 가슴 앞에, 한쪽 손은 허리에 이렇게 대주시고요. 천천히 몸통을 앞으로 숙여줍니다. 자, 이때 이렇게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몸통 전체가 통나무처럼 앞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근육들이 쭉 잡아당기게 되고, 이 상태에서 최대한 척추가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척추 정렬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한 손을 가슴에 댄 이유는 몸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살짝 들어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고, 자, 한쪽 손은 허리가 굽혀지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위치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턱 당겨서 머리 뒤로 이동시키시고 천천히 앞으로 약 20도에서 30도 정도 앞으로 숙여주세요. 한 10초 정도 마찬가지로 유지해 주시고 다시 원위치 않은 동작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골반을 중립을 만들어 주시고요. 머리카락 당겨서 등 펴 주시고, 한쪽 손 가슴 앞, 한쪽 손 허리. 자, 이 턱 당기고 앞으로 20도에서 30도. 자, 이때 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나무처럼 기울이기입니다. 7, 8, 9, 10 바로.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알로에 사랑님, 요렇게 한번 알려주시면 등과 목이 좀 시원해지시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이 압박골절이 한번 있고 생기고 나면 이 척추의 모양에 변형이 생겨서 그 이후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 변화가 있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
뼈 자체가 모양이 변한 걸 말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퇴행성으로 구조적 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부상 때문에 이제 압박골절이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정형외과적인 질환 때문에 이런 구조적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자, 이런 구조적 변화가 있을 때는 조금 좀 많이 못 도와드려서 좀 죄송한 그런 일들이 좀 생기게 되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계속 이 통증이 심해지도록 놔둘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 적용하시면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관리를 하면서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 느끼는 통증보다 조금 더 나아진 상태에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포도주님, 어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지럼증, 네, 그렇죠. 어지럼증이 굉장히 큰 문제죠. 어지러움. 자, 어지럼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어지럼증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크게, 이 원인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이 브레인이라고 하죠. 이 머리에 문제가 있을 때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어지러움증이 생깁니다. 우리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긴장성 두통 혹은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디스크나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보다는 우리 비특이적 통증이라고 하는데 크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 90%에서 95%를 차지한다라고 다양한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통도 마찬가지로 이 뇌나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는 우리 긴장성 두통이나 경추성 두통일 가능성이 두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지러움이죠. 어지러움. 이 경추성 어지러움은 또 뭐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많은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 조금 많이 관여를 하는 것이 이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어지러움증이 있으신 분들, 이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잘 풀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쇄골을 좀 찾아주시고요. 쇄골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대각선 반대쪽으로 고개를 뒤로 젖혀주세요. 그리고 자, 손 잡은 쪽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이 상태로 약 30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29, 30. 자, 이렇게 바로 하시고 다시 대각선 뒤로 젖히고 쇄골을 꼭 잡아 주셔야 돼요. 반대로 돌리는 동작. 29, 30. 자, 요렇게 한 3번에서 5번 정도 양쪽 모두 해주시면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면서 어지러움증이 없어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움증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이 흉쇄유돌근 스트레칭 하는 거 한번 알려줘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